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이 두산 로보틱스를 볼 때 금요일날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호재거리가 어디 쪽에서 붙어올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호재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11월 달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주식이든요, 저가는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저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항상 오르는 과정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매수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지, 자꾸 저가를 잡아야 된다, 고가를 잡아야 된다, 이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백날 봐봐야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쵸, 우리가 이 호재거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호재를 찾는 과정에서 공매도가 죽어나갈 거다. 그쵸? 이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시작해 보면, 자, 일단 그 호재는요, 에코프로에서 터졌습니다. 자, 보세요. 삼성 SDI에서 에코프로 BM 쪽으로 양극재 수주 계약을 44조 원 규모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무슨 일이 터졌느냐? 에코프로 쪽에서는 이제 증설에 이 박차를 가해야 되고,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협동 로봇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더 빠르게 전환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 자, 새롭게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 요 내용인데요. 자, 바리스타부터 전기차 생산까지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 전방위 확장. 자, 보세요. 싱가포르 혁신센터에 공급한다. 전장 부품 검사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생산 공정 변화에 로봇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즉, 지금 기존에 있던 생산 설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그쵸, 생산 설비에 로봇을 강하게 넣고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죠. 근데 해외 쪽으로 다 돌리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노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산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에코프로 BM에서 나온 공시고요. 자, 하이니켈계 NCA 양극 소재 계약 금액 43조 8천억, 그쵸? 그리고 계약 상대방 삼성 SDI. 자, 이게 뭐 현대차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기차 생산 이 공장은 한국에서도 나오기는 하지만 해외 쪽으로 돌리려는 액션을 현대차와 기아차 쪽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삼성 SDI 측에서 에코프로 BM으로 양극재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44조짜리 계약을 5년 동안 진행하는 계약을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그쵸? 뭐 LG나 이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양극재가 빠지는 배터리는 없기 때문에, 그쵸? 수요 증가는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역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삼성 SDI 측에서 44조짜리 계약을 했다는 건 보통 배터리 셀 하나에 들어가는 양극재에 대한 원가를, 그쵸, 한 40% 정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I는 어느 정도를 5년 동안 팔아치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까? 그쵸? 그냥 계산하기 쉽게 곱하기 2만 잡자고요. 곱하기 2만 잡아도 90조잖아요. 90조. 그쵸? 그럼 요 정도의 생산 공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양극재 이 공장에 대한 투입도 필요하지만, 현대차에 대한, 그쵸, 기아차에 대한, 또는 다른 공장에 대한, 보통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BMW 뭐 i3가 처음 나올 때부터도, 그쵸,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협동 로봇이 사용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선반영에 대한 구조는요, 기존에 있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폭을 계산하는 겁니다. 즉, 예상을 쓸데없이 뭐 그냥 막 꿈을 부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올라가는 과정에서 광기는 잡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걸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기준에 따라서, 그쵸,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내용을 토대로 선반영에 대한 그 기준치를 잡는데, 그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40몇 조로. 그쵸? 기존에 있었던 거 플러스 40몇 조가 더해졌다. 자, 그렇다는 건 두산 로보틱스에도 호재가 된다. 그쵸? 하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그 내용에 반드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에 잡아서 얼마에 팔래?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할래? 요게 내용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에코프로 BM 쪽에서 나오는 그 양극재에 대한 생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도
두산 로보틱스의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쵸? 고가에서 매물 맞고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잡는지를 무조건 봐야 되고,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터는 과정에서 수익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수익으로 전환됐을 때는 3개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월요일 날 공매도들이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일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로보틱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건 모든 주식은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내용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어느 정도까지의 조정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 단기간 많이 오른 것은 맞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다. 그게 포스코 DX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시가총액 8조 원 이상까지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해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는 이미 포스코 DX가 지표화돼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지금 시가총액 5조 7천억까지 2조대에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앞으로 수요는 증가될 수밖에 없고 기준치가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상황이 됩니까? 기준이 바뀌어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증설에 대한 이슈가 붙고 그 증설에 대한 이슈가 두산 로보틱스까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제가 한 예상치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내일 되잖아요. 월요일 날이 되면 이 에코프로 BM 수주 관련해서 기사도 쏟아지고 리포트, 이 증권사 리포트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일종의 막 예상치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거 보기만 하되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요 내용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쵸? 전기차 생산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기본적인 청사진이 이렇게 나왔다. 28년까지 그쵸? 44조에 달하는 수주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요. 시장 자체가 커지고 그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공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공장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기 두산 로보틱스가 최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봇주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AI를 포함해서. 그쵸? 이 부분에 반드시 우리가 집중하자.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그쵸? 실시간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이 텔레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항상 신고가에 대한 매매만을 합니다.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를 했고요.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한 이유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구간에서 장중에 단타를 제가 매일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종목이 있을 때만 진행을 해서 종목이 안 나갈 때도 있지만 거의 매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기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질문에 대한 답도 하고 그쵸? 질문에 대한 답도 하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12월 1일 그쵸? 8시 54분 8시 55분 즉 장시작 전에 나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공략이 들어갔는지를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S&T 다이나믹스 고가 13.65%, 시가 마이너스 0.48%, 종가 7.7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하루에 8% 가까운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다는 게 되겠죠. 고가는 못 잡더라도 종가에 내가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7%대 매도가 된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내가 매매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된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갤럭시아 머니터리 볼게요.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보더라도 자, 내용 보세요. 시가 7%, 고가 23%, 종가 16.94%가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도 당연히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한 거고요. 신고가 매매를 했을 때 장시작 전에 매매를 할 수 있다. 왜? 확정된 사항이니까. 왜?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식은 저가를 잡으려는 게임이 아닙니다. 절대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이후에 시세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저가부터 올라오는 그쵸? 강하게 치고 달리는 저 가격에 살 걸, 이런 가격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눌림목 또는 돌파 구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로 주가를 판단할지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나 그런 부분 그리고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모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딱 1000분까지만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신고가는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쵸? 시세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한 상황이 돼서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 그쵸? 그냥 쉬지 않고 그냥 막 간다?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어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쵸?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고 그런 부분을 여기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신고가를 어떻게 추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두산 로보틱스를 그쵸? 어떤 관점으로 내가 계속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해서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해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자, 다음 주에 공매도들 난리 났는데 같이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추가적으로 올라가니까 뭐 조금 눌린다고 매도하는 구간이나 그런 부분 절대 잡지 마세요.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 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월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 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